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의사 김원장입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죠?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대체 뭘 먹어야 살이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뭘 드셔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뭘 안 드셔야지 살이 빠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당연히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얘기거든요. 뭘 먹어서 살이 빠지셨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저희 병원에서 똑같은 약, 똑같은 치료를 해도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정말 살을 잘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은 오히려 역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뭐 식단이나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왜냐면 이런 게 이제 좀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귀중한 실전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부가 좋다 해서 두부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단백질 식품 많이 먹으면은 살이 잘 빠진다 라는 얘기는 학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좀 핫한 주제이긴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이어도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왜 살 빼는데 그렇게 중요한지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원래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세요. 뭐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이고 당질 섭취를 줄이는 효과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지렛대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뭐냐면 우리 몸이 일정한 단백질 목표량을 정해놓고 이걸 충족할 때까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단백질의 양이 우리가 먹는 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단백질 양이 적으면 더 많이 먹게 되고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적게 먹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살이 자동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우리 몸이 단백질 섭취 목표량을 채울 때까지 계속 먹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단의 단백질 함량이 원래 14% 정도였는데 12.5%로 감소하게 된다면 몸은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14% 더 늘리게 됩니다. 단백질 비율이 고작 1.5% 더 낮아졌는데 총 섭취 열량이 14%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면 단백질 비율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게 되고 반대로 단백질 비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덜 먹게 되기 때문이죠. 이 이론은 단순한 가설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도 먹는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백질 함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치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단백질 함량이 15% 이상인 식단을 드시면요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인 식사를 하신다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총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요약할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목표량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총 섭취 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밌는 게요. 우리보다 훨씬 비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뭐 맥도날드 가면은 195 버거 있고 그러면 50년대부터 약간 뭔가 비만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였을 나라 같지만 사실 1970년대만 해도 비만이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어요. 그에 80년대 거치고 90년대 거쳐서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비만 인구가 증가해서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인데요. 이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비만율이 급증한 거하고요. 그리고 미국 유통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감소한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유통식품에서 단백질 비율이 14%에서 12.5%로 감소했고요. 이거는 비만율 증가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식품회사에서는 단백질 함량을 줄였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정제된 당하고 몸에 안 좋은 지방이 싸고요. 단백질은 비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 저속노화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죠. 바로 초가공식품인데요. 초가공식품은 대표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고 정제 탄수화물과 몸에 안 좋은 지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쉽게 과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단이 유행하면서 단백질 지렛대 이론에 따라 섭취하는 총 열량이 증가했고 결국에 이것이 비만 인구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막간 팁이 하나 있는데요.
패스트푸드를 드실 때도 단백질 함량을 조금 높게 유지하시면 다이어트에 큰 무리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서브웨이의 샌드위치들이 대개 단백질 함량이 36%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탄산음료만 안 드신다면 다이어트 중에 외식하실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빅맥에 물만 드신다면 단백질 함량이 20% 이상인데요. 당연히 감자튀김이나 콜라는 드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그런데 이런 단백질이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갱년기 이후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 인슐린 저항성 증가, 그리고 근육 감소 등으로 인해서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경 전후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이 85g에서 91g으로 증가하는데요. 이때 단백질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 단백질 식단을 하시는 분이 단백질 필요량을 채우기 위해서 17% 단백질 식단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칼로리를 153kcal 덜 섭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19%의 단백질 함유된 식단을 하신다면요, 360kcal를 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단백질 비율을 10% 이상, 50대 이후에는 18%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평생 저는 살 잘 안 쪘는데 갑자기 갱년기 돼서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먼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식단 중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면요, 자연스럽게 식욕이 억제되고 과식이 예방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고단백 식단이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22% 이상의 고단백 식단을 꾸준히 드시면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고단백 식단은 또한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고기 먹기가 이빨도 좀 불편할 뿐더러 소화도 더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부작용을 매우 줄여줍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콩 단백질이 노화하고 질병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이런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려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게 쉐이크를 많이 드십니다. 근데 만약에 건강 목적이 아니라 다이어트, 즉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쉐이크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형 특수상 흡수가 너무 빠르고, 흡수가 빠르면 아무리 단백질이어도 혈당을 조금 올리고 그건 역시도 살이 찌거든요. 그리고 요즘 당분이 좀 안 들어간 쉐이크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없더라도 맛을 잡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진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에도 좋고 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 5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고 더 중요한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콩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다 되고요. 콩은 닭가슴살이랑 단백질 함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단백 식단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은 칼륨, 엽산,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하고, 병아리콩도 칼슘이나 인, 철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도 콩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엮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역시나 단백질이 풍부한데 포만감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고구마나 닭가슴살 같이 유명한 그런 다이어트 식품보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반찬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버섯인데요. 버섯은 100g 중에 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감이 좋아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셔도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양념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아몬드나 많은 견과류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의외로 고단백 식품이고 망간, 인, 아연, 마그네슘 다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 볼 수 있는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또 부종 제거에 좋아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식품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도 나물 중에서는 단백질이 좀 있는 편이고, 그뿐만 아니라 칼슘하고 철분이 풍부해가지고 다이어트 때 좀 약해질 수 있는 뼈나 그런 건강에도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요, 1kg당 일반적으로 0.8g에서 1.2g이에요. 대충 1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60kg이다 하면은 60g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 60g의 단백질을 하루에 몰아서 다 드신 다음에 오늘 하루치 다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하루 중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섭취해주세요. 그러면 60kg 기준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끼, 한 끼당 20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20g이면 달걀 4개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달걀 4개가 아니라면 두유 4팩 아니면 우유 4팩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달걀 1개, 그리고 우유나 두유 1팩, 그리고 두부 100g, 고기 한 손바닥 3분의 1 정도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버섯이나 시금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섭취하셔도 매우 좋고요. 사실 우유보다 버섯이나 시금치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요, 체지방 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나 근력 강화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콩팥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 식단인데 더 살 빠지고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주시는 것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요, 단백질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도 과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함량이 오늘 드신 게 비록 낮더라도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백질 풍부한 음식들과 함께라면 더욱 효과가 좋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콩류, 그리고 견과류, 이런 음식들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넣었던 것이고요. 밥에 같이 넣어 먹기 좋은 식이섬유 많은 음식은요, 변이 무르는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귀리 오트밀 추천드리고요. 변비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나 잡곡밥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분야도 연구가 좀 진행됨에 따라서 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점점 실험이 진행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얘기도 여태까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붉은 고기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게 대세였는데, 최근에는 흰살 생선이나 오늘 말씀드린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많이 섭취하는 쪽으로 경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롭고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작아서 미리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살 빠지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다이어트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요, 단백질 양 그 자체가 먹는 약을 결정할 정도로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부족한 식품을 드시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더 드시게 되는 반면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드신다면 비교적 적게 드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통식품 내에 단백질 함량이 감소했고요. 이것이 이후에 부각된 비만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특히 갱년기 이후에 더 중요해져서 권고 섭취량이 더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고단백 식단을 계속 드신다면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때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 드신다면 이런 단점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 단백질 쉐이크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콩, 두부, 버섯, 시금치,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이것들로 골고루 하루 중에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런 단백질 식단 드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이 더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추천 식품으로는 귀리, 그리고 현미 잡곡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적게 먹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에 이미 중독이 되셨으면 이런 식단 자체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없이는 식사를 좀 하기 힘들거나 간식이 자꾸 생각나거나 이런 것이죠. 그럴 때는 식욕을 당분간 좀 잡아줄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